자, 안녕하세요. 저는 장세윤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핵심 가치 및 비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쭉쭉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20대 초반부터 접했었는데 그때도 항상 보면서 와, 내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런 멋진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야,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도전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들을 하는 와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또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성장하고 성장을 돕는 일이구나. 이게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을 돕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책에서 언급되는 몇 가지 개념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성장이란 얘기를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내 파트너가 나로 인해서 제품을 먹는 PM 제품을 먹는 파트너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또 성장에도 연결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매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신 역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업에 지닌 가치는 이 가치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몇몇의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몇몇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고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초반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첫 번째, 그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을 돕고 싶어 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도 남을 돕고 그게 나에게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끊임없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배우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일, 이거는 그냥 인간으로서 모두가 아마 좋아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훌륭한 사업이자 그리고 실생활을 가르치는 비즈니스 스쿨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 속에서도 실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배운다라는 거죠. 부자가 될 큰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크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게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가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꿈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꿈 이야기를 많이 하죠. 큰 사람은 큰 꿈을 갖고요. 작은 사람은 작은 꿈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큰 꿈을 가져야겠죠. 먼저 당신이 가진 꿈의 크기부터 바꿔라. 그래야 너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꿈을 이뤄낸 사람은 매우 적단다. 그 꿈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팀을 찾아야 된다. 팀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혼자서 이뤄낸다는 거는 뭐 IMM까지는 우리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혼자 가면 IMM이라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팀, 이런 어떤 문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가치도 제공을 해야겠죠. 맥칼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0이죠. 1이거나 0이죠. 그런데 두 명이 있으면은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제곱이 된다고 합니다. 0에서 4가 된다는 거죠. 세 명이 있으면은 가치는 4에서 9가 됩니다. 두 명이 함께 소개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힘들게 사업체를 꾸려가는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이점과 파워는 모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맥칼프의 법칙을 통해서 설명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분들 혼자서 자기의 어떤 능력 이상으로 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결국 자기의 어떤 노동, 자기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그거를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계보도를 보면서 진정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저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품들을 먹고 계신 분들은 많아요. 하지만 저와 편하게 얘기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수를 체크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거는 정말 저도 공유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신성한 이분법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신성한 이분법, 정말 여러분들도 꼭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명백하게 모순되는 두 진리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는요, 좋음과 싫음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기쁨의 눈물이 이것을 좀 보여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느낌이 틀리면서도 맞아요. 당신의 느낌이 틀리면서도 맞을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막연하게 느꼈던 건데 이것을 이 책에서는 신성한 이분법이라고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그 자체가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둘 다 참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크나큰 성숙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성숙을 하고 더 많은 뭐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이분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꼭 또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수많은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타인지란 얘기입니다. 메타인지는 상위인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관찰, 발견, 통제, 판단하는 이런 정신작용으로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해서 어떤 저 사람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내가 의식해 보는 것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차원적인 생각의 기술인데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회사 소개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제품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데 이제 물어보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인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의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메타인지고요. 정말 수많은 책에서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아주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질문이라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큰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능력이고요. 하나는 질문을 하는 능력입니다. 질문이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알아갑니다. 질문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외부로의 질문, 옆 사람, 파트너, 스폰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로의 질문, 나에게 하는 질문이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도전할 어떤 그 용기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나에게, 나는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게 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성공에는 기본적인 세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독, 책을 많이 읽는 거죠. 그리고 다작, 읽은 거를 이제 글로 많이 써보는 겁니다. 글쓰기. 글쓰기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글쓰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끝날 때마다 뭐 감사일기, 감사한 일 5개 혹은 뭐 잘못한 일 이런 것들 5개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는 거 작지만 이 글쓰기들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상량, 상상을 하는 양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하는지 계획이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미래 예측까지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글을 쓰고 많은 독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성공에서 기본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 핵심 가치.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단순히 그냥 생리적인 욕구, 뭐 먹고 자고 이런 것들 욕구, 연한 여기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나는 좀 안전한 집 이런 거에서 만족하는지, 혹은 나는 좋은 친구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족하는지, 아니면 나는 좀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지,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지, 혹은 최고의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 나를 완성하고 삶의 보람을 느낀다. 이 말은 다시 누군가를 성장시킨다, 성공시킨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내가 성공하고 나도 누군가의 어떤 성공, 성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는 거, 그걸 방향성으로 가지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 나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